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부터 또래와는 다르게 놀기보단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운도 따라 주었기에 33세 제명의로 집이 세 채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었지만 결혼에 대해 딱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자와 좋은 인연으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남들에게 늘 배려 있게 행동했고 항상 매너 있는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연애 시절에는 말하지 않던 저의 경제력 관련된 모든 것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지내는 신혼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결혼을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막둥이 여동생인 아가씨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해 집안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선물로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었고 아가씨는 명품을 처음 받아본다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모습에 선물한 저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다 먹고 차를 마시는데 학교 다니면 집은 어떡하냐 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세아가 너 집 세 채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우리 딸 대학교 다닐 때 너가 가진 집 중 하나에서 살면 되겠다. 아유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았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해서 어머님 그건 아니죠. 이미 다들 거주자분들이 있어요. 라고 하니 너는 가족이 남보다 우선이니 우리 딸은 그럼 어디서 사니? 라며 대답하셨습니다. 학생이면 기숙사도 있고 아님 적당한 곳에 월세로 잡아주시던지 그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해주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분위기는 싸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 차에서 남편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그래도 내 동생인데 생각하는 신용은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이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살게 하는 건 아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당신 친동생이었어도 그랬을 거야? 라고 비꼬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기분 나빴지만 나는 내 동생들한테도 그렇게 해.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아가씨는 학교랑 가까운 작은 월세 집에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명절이고 만나면 다정하게 대해주던 아가씨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집 사건 이후로 변한 아가씨의 태도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아가씨는 졸업을 했고 취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시어머니 생신 겸 찾아간 시댁에는 아가씨가 있었고 갑자기 저에게 이전처럼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나 싶어 어색했지만 사회생활하고 정신을 차렸나 생각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아가씨는 언니가 가지고 있는 집들 중에 보니까 회사랑 가까운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거기서 저 살면 안 돼요? 월세는 당연히 낼게요. 대신 조금만 깎아주세요. 라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친근하게 대했구나 생각에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가씨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현재 살고 계신 계약자분이 있어서 죄송해요. 하고 말하니 듣고 있던 시어머님은 너는 누가 공짜로 살게 해달랬니? 월세 낸다잖아. 가족끼리 돈 받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진짜 돈 있는 것들이 더한다 더해. 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그래 여보 내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거주자한테 잘 이야기해보자.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는 차마 할 말이 없었고 생각해보겠다고 한 뒤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가씨는 매일 같이 톡으로 언니 계약자분이랑 이야기해봤어요? 하고 연락이 왔고 시어머님은 퇴근길이면 전화로 너는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아기 학교 다닐 때도 안 해줘서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좀 해줘라. 알았지? 하며 전화하셨습니다. 매일 같이 시댁 식구들의 닭달에 두통약을 달고 살게 되어 이건 아니다 싶어 계약자분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자분은 다행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가씨한테 연락해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니 가족인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가씨도 알겠지만 이미 그 집 시세보다 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비싸다 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하고 연락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고 이야기 들었다. 그래 집 들어가게 해준 건 잘했다. 근데 보증금에 월세에 금액이 그게 뭐니? 직장인 월급 모르니?
세연이라는 애가 지 욕심에 배불러서 너무한 거 아니니?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잘 해줘도 욕을 먹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어머님 저 지금 회사니까 집 가서 연락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밥을 먹는데 남편은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까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 금액의 보증금의 월세는 너무한 것 같아. 우리 보증금은 그냥 반값으로 깎아주자 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들어가려는 그 집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 반값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기를 봐서라도 조금 이해해달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당신이 말해. 아가씨한테 보증금은 반으로 깎아주니까 월세는 밀리지 말고 15일에 주고 집은 깨끗하게 써달라고 하였고, 남편은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내가 꼭 신신당부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월세가 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달은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아가씨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젊은 애가 돈 개념이 없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경찰서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경찰서로 달려가니 아가씨는 초점 잃은 눈으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아가씨가 살고 있는 집이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테라스에서 친구들이랑 바베큐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어. 아가씨, 이건 상식 아니에요? 누가 이런 공간에서 바베큐를 해요? 말이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뭐 알고 그랬어요? 언니는 말을 해도 왜 그렇게 해요? 진짜 기분 나쁘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시어머님은 어느새 옆에 와 계셨고, 너는 이 상황에서 사람이 먼저지 그깟 집이 먼저니?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지금 저희 집만 불난 줄 아세요? 주변 집도 좀 보세요. 피해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머님이 대신 내주실 거예요? 라고 하니 넌 화재보험도 안 들었니? 그건 보험도 안 들은 네 책임이니까 알아서 해. 우리는 몰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집을 사면서 화재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여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어머니와 아가씨 태도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가씨는 빨리 집 수리해주라며 집주인이면 다 해주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두 사람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화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아가씨한테 그 집에서 아가씨 다시 살게 할 생각 없어요. 보증금도 다 까먹어서 드릴 돈도 없고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화재로 인해 피해본 돈이 얼마인지나 알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는 남편을 보면서 오빠는 뭐 이런 돈밖에 모르는 여자랑 결혼했어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거짓 눈물 따위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그럼 당장 얜 어디 가서 살라는 거니?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해줘야지 하며 앵무새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 길 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보세요. 어느 집주인이 불낸 세입자를 다시 살라고 해요? 시어머님은 너는 가족이고 뭐고 없니? 너네 가족이 그런 상황이었어도 이렇게 재수없게 할 거니?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가씨는 한술 더 떠. 언니 너무하네요 진짜. 제가 사과도 했잖아요. 사람이 사과를 하면 받아주기도 해야지. 사람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라고 말대꾸했습니다. 염치도 모자라 무식이 난무하는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 싫었고 제가 금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났고 남편에게는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랑 엮이기 싫고 당신만 보고 살 거라고요.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고, 당신이 시댁에 명절이나 평소에 찾아가는 건 터치할 생각이 없지만 나는 이제 그 시댁에 찾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만약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실 헤어지기 싫어서 저 나름 생각한 방법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댁과 연락을 두절하고 일절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님과 아가씨는 돈이 필요할 때만 남편을 찾았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의 구질구질함과 뻔뻔함에 치가 떨려 점차 방문을 자제하더니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아들도 저렇게 치를 떠는데 자신들의 잘못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사람과 가전제품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그 말이 생각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